안녕하세요. 도사부부TV 도사부인 박미애입니다. 제 얼굴을 영상으로 띄워서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많이 어색하였지만은 이제는 그래도 익숙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모두 다 도구됨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9장 16절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익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사야 64장 8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은 비유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다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우리를 용도에 맞게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종지로, 밥그릇으로, 주발로, 옹기로, 항아리로 각각 다 쓰임에 맞춰서 지어진 것이 다르겠지요. 예전에는 기억력에 의존한 IQ로 지능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1983년 가드너 교수는 재능에 의한 지능을 주장하였습니다. 9개의 영역으로 우리의 재능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따른 지능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른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검사가 한때 유명하였지요. 그것에 따르면 우리는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재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용도는 다 다르지요. 우리의 성격과 그리고 우리의 유전적, 환경적, 발달적 요인에 의한 그 그릇됨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라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남이 다 가는 대학 가고 남이 다 가듯이 자기도 그렇게 살 뻔하였는데 제가 이 자신이 이렇게 직업 군인이 된 것에 참 감사하다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고등학교는 남학생들이 다 가는 자연계,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눌 때 자연계를 갔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들이 다 가니까 남학생이니까 공대를 갔고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 중 봉사활동을 나가서 가르쳐주는 일을 했는데 가르쳐주는 것이 자기 적성에 너무나 잘 맞더랍니다. 그래서 왜 나는 공대로 왔던가 교대나 사범대로 가지 않았던가 하고 한동안 걱정도 하였는데 군에 와서 보니까 명령 하달 체계가 자신한테 또 잘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고 그냥 직업 군인이 되었다고. 왜 자기 자신의 적성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 우리 학교 교육은 성적만 위주로 하지 적성에 대한 교육은 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도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가 라고 생각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성적 잘 받아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성격이 어떻는지, 우리 아이가 정말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탐구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스스로도 연구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이른바 성적 제1주의죠. 그래서 남들이 제일 잘 가는 대학을 들어가고 남들이 제일 잘하는 과를 선택하고 그 과를 나와서 또
남들이 제일 많이 가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그렇죠. 재화인 돈이 우선이니까 돈을 잘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돈이 행복한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돈이 풍족하게 살지는 않았고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자랍고 새끼밥을 5끼로 먹거나 가난하다고 그렇게 배 굶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유럽에 있는 선진들처럼 완전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안 되어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60년, 70년대보다는 어중간하게는 다 먹고 다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좋아졌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잘 되어 있고 복지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 새끼 먹을 때 새끼 먹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공무원에 있는 사람, 좋은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가지는 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10대까지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탐구하는 시간이라 그러면 20대는 그 직업을 향해 노력해야겠지요. 30대는 그 직업을 이루고요. 40대부터는 보람과 성취를 누리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능을 알지를 못하죠. 이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안다는 것이 진정 옳은 일이지요. 또 다른 한 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경우인데요. 저는 가르쳐주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고 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 학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고 참 제 딴에는 잘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었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선생님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처럼 이렇게 선생님을 힘들게 할까요? 선생님은 나름 열심히 노력하시고 잘 하시는데 왜 이처럼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글쎄요.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원망이 됩니다. 제가 왜 이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진정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진정 해야 하고 내가 진정 행복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라고 하시면서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그냥 무심코 내뱉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일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 속에서 여러 다른 일도 해봤지만은 간혹 성공한 일도 있었지만은 실패한 일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큰 보람이나 성취를 갖는 일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약간의 위로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한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10대라면 그 일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쓰임이 알맞는 그릇입니다. 20대라면 그 일을 더욱 찾고 노력하십시오. 30대라면 그 일을 이루시고 40대라면 이루신 일에 대하여 만족하십시오. 그런데 50대부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제대로 이룬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직업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지요. 과거 시험을 치는 양반이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신발을 하는 사람, 백정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양반, 평민, 그 다음에 백정, 그 다음에 하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직업군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고 결정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제일 좋을까?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제일 좋은가? 제일 행복한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가장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잘할 수 있고 하면 좋고 그리고 남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못 이룬 50대, 60대, 70, 80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인생을 못 이루고 살아가나요?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가르쳐주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밖에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사를 못 짓고 어떠한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만약 이룰 수 있으면 늦게라도 좋으니까 꼭 이루십시오. 그러나 이룰 수 없다면 도구됨이 꼭 직업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도구됨이라는 의미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가진 자질에 맞게 사회에 필요한 사람, 내가 가진 자질에 맞게 내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 그것이 도구됨이 아닐까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무슨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또한 도구됨이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베풀어야 되고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도구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 최선을 다한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나답게 내 자질을 알고 나답게 행하는 것. 종지는 종지답게 행하면 됩니다. 간장이나 장어를 담는 그릇이지요. 항아리나 항아리답게, 옹기는 옹기답게, 밥그릇은 밥그릇답게. 밥그릇이 안에다가 거기다가 간장을 덜어보면 너무 양이 많아지겠죠. 간장에다가 간장을 잡는 그릇에다 밥을 넣어 먹으면 너무 양이 적고요. 우리는 사발 그릇에다가 또 국을 담아 먹습니다. 사발 그릇에다가 간장을 담을 수는 없지요. 우리는 김치를 담는 장독에다가 거기다가 밥을 담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질, 어떤 성격,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구됨이라는 것은 나의 자질을 안다는 것, 내 성격을 안다는 것, 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답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상대하는 사람, 또 그 사회, 직업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도구됨입니다.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내가 매일 눈을 뜨면 남편을 만나고 그 다음은 아이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내가 만나는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답게 최선을 다하여 친절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웃으며 산다면 우리는 도구됨을 완전히 행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다 도구됨이다 라는 주제에 따른 이야기는 내가 어떠한 도구됨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 도구됨에 맞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